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조금 다른 사람이 와서 놀라셨죠? 네. 요즘 사진 기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닌데, 네, 사진 찍다 보니까 다른 사람 사진을 저한테 전송을 해주셔서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얼굴은 약간 다른 사람이지만, 네, 그 경력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그냥 오늘은 이렇게 포기하시고, 예, 이제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올리기 앞서서요, 저는 특히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찬양을 먼저 한 곡 하면서 서로의 문을 열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찬양이시리라 생각이 돼서요. 우리 다음 장을 에서 같이 한번 네, 이걸 가지고 같이 찬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같이 한번 나의 사랑이라고 외쳐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한번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예상치 못하셨죠?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리라고는. 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찬양 인사를 주셔서요, 항상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고, 예, 소통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제 자랑을 하고자 옴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앞에 온 저 여성은 누군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나이가 대략 예, 추측이 되시죠? 2005년에 아시아나 항공에 승무원 국제선 공채 85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올해 4월까지 아시아나 항공에 소속이 돼서 이제 근무를 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올해 4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수님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교수는 아니고요, 그냥 매래 강사, 교수로 나가는 강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외부 기업에서 이제 서비스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간단히 이제 제 소개라기보다는요, 저의 간증 잠시 올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제 소개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유학길에 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길이 딱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고 저희 교회는 저기 그 서울에 있지만 저쪽에 기름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아리 고개 이렇게 하시면 네, 좀 더 이해를 하시는 어른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한 60여 년 전에 전쟁 통해 이제 말 그대로 평화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이제 저희 설립자 장로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이후에 네, 이렇게 이제 교회를 쭉 네, 이어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랐는데요. 이제 음악을 전공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거나 이제 그 길로 나가면 되겠다라는 저만의 착각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좌절이 되면서 이제 약간 방황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말입니까? 처음에는 조금 하나님 원망도 하고 이 길을 놓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사를 했는데요. 제 또 성격이 남들한테 지고는 또 못 삽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게 된 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된 길 제가 가서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아시아나에 들어갔더니요. 이한나라는 애가 있대. 근데 걔가 음악을 전공했대. 잘 됐다. 한번 이참에 쟤를 데리고 그 승무원들끼리 하는 음악 그 동아리, 말하자면 동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렇게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약간 활성화가 안 됐었던 상태입니다. 이제 그때 저를 딱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너 여기 지휘를 맡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저는 다시는 음악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일이 없습니다. 예, 주일이 없고요. 공휴일이 없고요. 뭐 주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데 그거 맞춰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떨 때 운이 좋으면 이제 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거고 어떨 때 좋으면 뭐 추석 때 하루 정도 걸려서 집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성수도 못하게 될 것 같았고, 또, 이제 음악 생활도 이제는 조금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예, 입사를 하면서, 예, 지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결국에는요, 들어갔는데, 아시아나 챔버 앙상블이라는 연주팀이 결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대외적인 활동, 회사, 사내, 사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그 한 번쯤은 보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KBS의 근로자가요제라고 회사에서 거길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내 회사에서 하라면 해야죠. 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은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이제 지휘 활동하다 보니 저런 아이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저를 네,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시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원 생활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제가 교육원에 들어가게 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 자랑함을 위함도 아니고요. 저는 제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제 앞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요. 앞으로도 정말 더 멋진 길에 저를 세워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간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나에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목사님 딸이고 교회 좀 주일 성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길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교관을 뽑는 그 사내에 공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관이라고 하면 군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신입 승무원들을 가르치고요.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기업체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만, 이렇게 저희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오셔서 이런 교육, 예절 교육이며 매너 교육이며 이런 어떤 전반적인 서비스의 컨설팅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제 강의하는 이런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교관 생활 거의 한 4년 정도를 했거든요. 4년 정도를 하면서 주일 성수도 할 수 있었고, 예, 또 이 커리어를 통해서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네, 나와서 교수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바탕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정말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싶었고요. 예, 그러고 싶었는데 그 길이 지금 저의 오는 이 발받침이 될 거라고는 저는 그때는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때 열심히 또 제가 지고는 또 못 살거든요. 네, 쟤보다 잘해야지. 제가 명색이 목사님 딸인데 잘해야지라는 생각에 매사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있는 동안에 석사도 땄고요. 네, 그래서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서비스 경영으로 석사를 땄습니다. 이제 다시 2005년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신입승무원이 됐습니다. 신입승무원이 됐는데, 혹시 승무원 하면은 이제 다들 갖고 계신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단아하고, 아름답고, 예, 친절하고. 그런데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다닐 때까지 어디 그런 교육 한번 받아봤겠습니까? 저희라고. 들어갔더니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밟아 누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잘하는 걸 아예, 예, 존재하지 않게끔. 목사님께서도 군대에 다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훈련소 들어가시면 막 지근지근 예,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을 교육을 받는데요. 정말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을 받는데, 잘한 게 없고요. 그냥 맨날 웃어야 돼요. 네, 가서 끝날 때까지. 네, 교관님. 네. 혼날 때도. 이하나 씨, 이렇게밖에 못해요? 네, 교관님, 죄송합니다. 이 생활을 3개월 하다 보니까요, 이제 한 달, 2달 딱 지나가니까 옆에서 엄마가 불러도, 네, 교관님. 예,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교관님.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진짜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정말. 뭐 신입사원이니까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서비스적인 마인드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제 승무원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승무원의 업무 1순위. 예, 정답입니다. 네, 승무원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이유는요, 식사를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드리는 서비스 차원이고요. 원래 업무는요, 안전하게 이 항공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가 그거고요. 그래서요, 저희가 승무원이 돼서 교육을 받으면 한 달 동안은 안전 교육을 받는데요. 그 나라 국토부에서 인가된 도장을 받지 않으면 승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 받냐면요, 막 불 끄고요, CPR에서 사람 살리는 거, 뭐 물속에서 헤엄쳐가지고 막 건져내는 거, 뭐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무지무지 힘들고요. 그 와중에 맨날 앉아서 네, 교관님, 이건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정말 힘든 인고에 한 3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반가량은 정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은 대학교라고 나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짓밟혀 가면서 내가 이런 교육을 왜 받고 있는 건가?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그래도 뭐 열심히는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료 때 딱 그 회장님이 오십니다. 그 회장님이 다 오시고 부모님들 딱 모셔다가 저희 군대 수료 하듯이 저희도 수료식이란 걸 막 합니다. 그 각진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아름답게 막 부모님들께도 보여드리고 뭐 장기자랑도 하고 하는데요. 그때도 2등 했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했어요. 네, 아이를 악물고, 네. 예, 대단하죠. 네, 뭐든지 아무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가고 퍼스트 클래스 가는데요, 절대 지구는 못 삽니다. 그래서 또 비즈니스 클래스 갈 때 1등은 못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또 2등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사를 지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교육원 생활을 지나고 이제 딱 신입승무원이 됐습니다. 네, 신입승무원이 돼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비행기 탔는데요, 잘할 수 있겠어 선배들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카트를 딱 들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네, 다 나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5살 나이에. 24살이었나? 예, 그때 커튼 아시죠? 그 갤리에 앉아 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타면은 탁 열고 승무원이 우아하게 나오는데 탁 다시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깜깜한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어떡하나 덜덜덜덜
이 기억이 아직도 예,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입승무원이 되면요. 1년간을 인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년을 한다고 하고요. 저희는 1년을 하는데요. 1년 동안에 또 그냥 쭉 해야 됩니다. 비행 고가도 잘 나와야 되고요. 근태도 잘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뭐 방송에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자격도 따야 되고요. 뭐 하라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비행 갈 때마다 선배한테 짓밟히죠. 손님한테 욕먹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되게 힘들어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우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의지할 것이 필요했고요. 또 주의를 성수를 못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신우회만이 이제 또 제가 이렇게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예, 공간 모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간 곳은 아시아나 챔버 앙상블이 아닌 신우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막 그 감격스러움은 아마 주일 성수를 의지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억압은 아니지만 그 자유롭지 못함에 대한 그 이런 경험은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한이랄까요? 예, 그런 마음이 신호에 가면 너무나 눈 녹듯이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신호에 들어왔는데요. 세상에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사는 군대처럼 규율이 굉장히 셉니다. 선후배의 관계가 굉장하고요. 기수가 있어요. 85기인데요. 아시아나가 회사를 연역을 말씀드려온 건 아니지만 8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1기 승무원이 들어오시고 제가 85기인데 현재 186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중간쯤은 가던 사람인데요. 아직도 1기 승무원이 계세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셔서 임금 피크제가 이제 해당이 되시면서 이제 곧 정년을 바라보신 분들도 여전히 승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규율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배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이런데 또 여자만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여자분끼리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거의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신호에 딱 들어갔는데요. 웬일이야? 저희가 무서운 선배들 있잖아요. 특히 인격 모독 잘하고 무섭고 막 눈만 마주쳐도 벌벌 떠는 이런 선배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갈까? 다시 들어갈까 말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갔는데 선배한테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여기 저희 블랙이라고 불러요. 블랙 까맣다고 아주 마음까지 까맣다고 해서 이렇게 그 비행 갖고 이제 저희끼리 비슷한 기수끼리 야야 쟤 블랙이야 블랙 조심해 이러면은 그 사람은 피해 다니는 거. 또 반면에 잘했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화이트라고 불러요. 화이트. 그래서 그 극명하게 항공사에는 블랙 앤 화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랙 칼라 화이트 칼라인데 저는 어디였을까요? 딱 봐도 화이트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와, 갔는데 블랙들이 까만 거예요. 세상에. 신호에 한 열 몇 명이 앉아있는데, 까매. 하얀색이 중간에 몇 명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사람 보고 갔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야, 너 찬양 잘한다며? 찬양 좀 해. 예. 반주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몇 년을 이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제 클래스가 올라가고, 나이가 연식이 되다 보고 하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도 가고, 퍼스트 클래스도 가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후배들도 들어오고요.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요. 비행 갈 때마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세요. 저는 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화이트니까. 사람들은 저는요, 그래서 정말 그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명세 여기 신우회라는 명찰을 달고 비행을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이라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지라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속이 화가 나고 불불 끓어도요, 절대로 그거 표시 안 나게 해주세요. 예, 후배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제가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배가 나 그렇게 짓밟아도 내가 무조건 예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하겠고요, 이 아시아나항공을 나갈 때까지 화이트 소리는 듣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요, 비행을 다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왜냐면 비행이 길다 보면은 이제 손님 주무시고 하면 우리끼리 막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뭐 학관 어디 나오셨고, 아유 그러세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왜냐면 승무원이 아시안 3,000명이에요. 되게 많죠. 대한항공은 한 6,000명 됩니다. 5,000명에서 6,000명. 승무원만. 예. 잘 몰라요. 나올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팀이 아니고요, 매번 비행에 그 멤버들이 바뀝니다. 예. 기종도 다르고 탑승하는 인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팀이란 게 있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와는 또 다른 분위기,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매번 매니저가 바뀌고요, 매번 그 클래스의 선배가 바뀌고요, 맨날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은 또 누가 타나 명단부터 봅니다. 아이고 또 블랙이네. 그럼 또 가서 또 선배님, 네, 아이고 손님보다 더 어려워요. 네,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10년 이상을 지내오는데 이제는 이제는 제가 잘 전문가죠. 눈치만 봐도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비행을 다니는데요,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아까 그렇게 떠드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누구 있잖아요? 그 있잖아, 그 누구 매니저, 그 블랙.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거기 그 누구 선배 있잖아, 그 사람도 신호애 아니야? 그렇죠. 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네, 맨날 사과하고 다녔어요. 네.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니, 왜 저러시나. 네, 왜 그럼 나오질 말지. 또 그렇게 열심히 나오세요. 한 번도 안 빼져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여. 또 심지어 저희 아시아나항공은 김포공항에 있습니다. 김포공항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오세동이라고 약간 서울과 여기 부천 사이에 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본사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브리핑을 하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을 하는데요, 가는 길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앉아가지고 큐티 막 이런 거 보세요. 다리 딱. 근데 애들이 옆에 가지를 못해, 무서워서 덜덜덜. 이게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읽지를 말지 성경책을. 왜 저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굉장히 그런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요. 심지어 같은 신우회인데 비행 가서 엄청 욕도 뒤지게 먹었습니다. 아니 같은 신우회인데 나한테도 그러네, 막 이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저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신우의 선배들한테 뭔가 깨달음을 좀, 제가 어디 감히 후배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저의 모습에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퍼스트 클래스의 시니어가 되는, 이제 최근까지는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서 최근에도요, 역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뉴욕을 가는 비행이었나요? 아마 에어버스 380이라는 굉장히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승무원만 24명이 타는. 내릴 때까지 못 보여요, 승무원끼리. 너무 멀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는 저 앞에, 비즈니스는 2층, 막 이코노미 끝에 저기 인사도 못 합니다. 내려서 같이 왔었네 막 이러면서 뉴욕에서 막 인사하고 있고요, 이래요. 그런데 거기 제가 이제 좀 컸잖아요. 커갖고 그 선배랑, 제가 무서워했던 선배랑 같은 클래스에 같은 시니어로 이제 탑승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제 혼나는 영역에서 벗어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딱 편히 먹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옆에서 후배가 하나 혼나고 있는데, 야, 죽을래? 똑바로 안 해? 와, 무섭더라고요. 네. 그때 또 제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이럴까?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참
그렇지만 제가 후배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런 후배가 되지 말아야,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요,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답니다. 저희가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는 이름을 여기다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동영상입니다. 한번 재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혹시 이선전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주제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광고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분명히 이렇게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라는 겁니다. 네, 세상이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벨이라는 걸 정해가지고는요, 이 영역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요,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낳고 나서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네요. 네,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새 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를 집에서 열심히 찾고 있어서 저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아들 낳고 보니까 이런 기사 보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혹시 보셨나요? 최근에 뭐 담배 폈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젊은 남자가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를 막 때립니다. 예, 또 최근에는 뭐 신호등에서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야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게 진짜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서로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존중도 없습니다. 네, 실제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뭐 우리 경비 봐주시는 우리 경비원분들, 막 무시하고요, 뭐 때리기까지도 하시고요. 뭐 최근에 무슨 치약 리콜 사태가 한 번 있었는데 다 경비 아저씨 갖다 주고.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물론. 네, 여기는 없습니다. 부평에도 없고 기림동에도 없어요. 근데 없는데요,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되게 재밌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는, 적어도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혹은 남들이 저렇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되자는 생각을 오늘 한번 집에 가시면서 한 번씩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인성은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심각한 이야기를 돌아와서요. 네, 그래서요, 이제 그럼 하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왓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인성이 뭐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왜 이런 세태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마무리까지는. 네, 우선은요, 이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게 요즘은요, 뭐 예전 같으면 항공사, 뭐 호텔, 뭐 식당 이런 데나 가야 서비스라는, 뭐 서비스 잘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만요, 이제는요, 뭐 정부 3.0부터 시작해서요, 뭐 정부, 국가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다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고객 없이는 기업이 살 수 없고요. 예, 기업이 고객한테 잘해야 기업이 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제조업이든 뭐든지 간에 전부 서비스를 외칩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제가 오늘 하나 소개를 해 올릴까 합니다. 물론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고요. 네. MOT라는 말, 혹은 우리가 서비스 인카운트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이 말은 이제 MO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페인의 투우는 다 아시잖아요. 예, 투우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이 투우 경기를 조금 아시나요? 진행되시는? 저도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이제 배웠습니다. 소를요, 그냥 막 정말 스트레스 없이 노 스트레스 그냥 언덕에 막 방목을 하면서 편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있을 이거 이제 요거용으로만 방목을 하는 거고요. 경기용으로만. 이제 경기가 있기 한 24시간 전쯤부터 완전히 깜깜한 데 가둬놓는데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밥도 이제 안 주고 뭐 그런 상태에서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한 다음에 딱 경기가 되는 순간 문을 쫙 엽니다. 그럼 햇빛을 쫙 받으면서 극도의 흥분 상태와 이제 스트레스에 막 이제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투우사가 한 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수습 투우사가요 막 약 올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약을 올리다가 이제 저기 보면 이렇게 막 창이 꽂혀 있잖아요. 그 위에 단계에 이제 그 투우사가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서는 빠지지 않는 창을 막 이렇게 잔인하게 꽂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더 소가 흥분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막 관객들이 이제 막 점점 열광하고 이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피크에 이제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 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프로 투우사가 나와서 칼을 딱 들고 나와서 멋있게 막 조금 약을 올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소의 급소를 찔러서 한 번에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투우사가 자칫 앞에서 잘못 까불다가는요, 찔려서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는 이 경기를 루즈하게 만들면서 경기 자체를 재미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의 투우사의 어떤 경기 운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제대로 찍는 그 순간을 바로 우리가 moment of truth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된 것처럼 어떻게 이미 나간 상태에서는 도망도 갈 수 없고 피할 수가 없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차드 로만이라는 학자가요. 그래 이거야. 기업에서 서비스를 할 때 모든 순간은 이렇게 실패가 허용되지 않고 실수가 있으면 안 돼라는 어떤 품질 경영에 도입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이 용어를 갖다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게 서비스의 이제 유래가 된 겁니다. 서비스 용어로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티어리 하나의 이론으로 이렇게 서비스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요. 어느 날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센이라는 사장입니다. 30대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능력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 MOT 그래 우리 회사에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해가지고 매 순간 고객이 우리 회사를 접촉하는 매 순간을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회사의 시스템에 도입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사를 이용하시게 되면 전화 예약부터 티켓 발권을 하시고 짐을 붙이고 비행기에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목적지에 도착하셔서 갈 때까지 이 항공사와의 거래가 끝나는 그 순간 전체 순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그 포인트에 딱 커트럴리를 뜯었는데 포크가 더럽다. 그러면 이 항공사는 굉장히 지저분해. 이 비행기는 지저분한 항공사야. 이 항공사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항공사다라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꿔버릴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원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한 고객이 이 항공사를 이용해서 이 직원과 응대를 하는 시간은 불과 15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15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평균. 그래서 이 15초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항공사의 충성 고객이 되느냐 혹은 불만 고객이 되느냐 이탈 고객이 되느냐를 결정해 버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기의 서비스에 갖다 적용을 시키면서요. 흑자 경영으로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7,100만 달러의 흑자 경영으로 전환시킨. 그래서 그 뒤로 무슨 기업이든 서비스 기업은요 전부 이 사례를 갖다가 해서 MOT가 중요해. 막 지금도 항공사에 가면요 그 진실의 순간 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고객들의 어떤 그걸 모으고 뭐 분석하고 하는 팀이 있을 정도로요. 이제 그 뒤로는 뭐 전부 다 갖다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예, 저녁도 드셨고, 네, 막 앞에까지는 재밌었는데 갑자기 무슨 MOT가 무슨 2가 뭐 왜 저렇게 졸려 막 이러면서 약간 눈이 반쯤에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 제가 뭐 이거 뭐 여기 와서 뭐 이런 설명드려서 시험 문제 낼 것도 아니고 MOT를 쓰시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당연히 있겠죠. 네, 우리 교회도 MOT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예, 자 여기서 교회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가 횟수로 2년 미만이다. 계십니까? 진짜요? 예, 두 분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가까이 가겠습니다. 인터뷰. 예, 혹시 교회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11개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혹시 전혀 처음으로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럼 여기가 첫 교회인데 이거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같은 교회에서 좋게 말씀해 주시겠죠? 예, 뭐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신 이제 계기는 있으실 거고, 예, 그러면 너무 이제 그 간증 부흥의 지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예,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딱 오셨을 때 이 교회 이미지 어떠셨습니까? 네. 그냥 저는 그 목사님의 그때 설교 듣고서 네. 내가 접하지 못한 세계. 네. 접하지 못한 세계. 뭐 오셨을 때 우리 교인 그 성도님들께서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째려보시는데. 네. 잘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담스러우실 정도로. 이 교회는요, 저 집에 가겠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는 교회이네요. 네. 물론, 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에서요, 대화를 하는데 질문을 했는데 3초 안에 대답을 안 하고 약간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건 뭔가 다른 얘기도 같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바깥으로는 혹시 군인이셨습니까? 아니십니까? 제가 아까 느낀 건데요. 여기 교회가 약간 각이 잡혀 있어가지고 혹시 목사님이 그 교육을 따로 하시나 싶을 정도로 전도사님도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요. 교육이 잘 돼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네, 교회의 이미지가 좋으셨다. 예, 성도님들이 잘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혹시 죄송하지만 그러면 성도님이신가요? 권찰님? 네, 그냥 어머니. 예, 혹시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되셨는데요. 딱 오시자마자 처음 그 이미지 어떠셨습니까? 네, 네.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네, 여기 교회에 그냥 아주 네,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MOT가 90%가 작용을 하네요. 근데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목사님 때문에 예, 엄청난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랑스럽네요. 왜냐면 목사님이 제가 결혼식에 축도를 해주셨거든요. 네, 예, 저희가 가깝습니다. 네, 네. 교회도요, MOT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물론 저희끼리는 이제 그냥 뭐 어렸을 적에 있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런 강의 못 하는 게요, 다 친구들이고요. 예, 뭐 우리 엄마, 뭐 권사님 다 있는데 거기서 뭐 예절을 바르게 하세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격이 없어지는데요. 이것들이 자칫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MOT라는 용어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교회도요, 초신자의 입장에서는요, 들어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교회에 요즘 또 이런 것도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교회가 그냥 은혜만 하면 되지, 이 교회는 몇 평인가, 뭐 이런 것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당연히 MOT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 건물이 크고 예쁘고를 떠나서요, 막 왔는데 의자에 막 껌 붙어 있어.
아니면 여기 막 먼지 쫙 했는데 먼지가 너무 많다거나. 저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기가 제가 자리입니다. 제가 저기 좋아하는데요. 가보면 되게 신경 쓰여요. 우리 애가 막 뭐 하는데 엊그제 보니까 거기 물이 쏟아졌는데 책이 하나 곰팡이가 하면서 버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초신자 입장에서는요 MOT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도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들어왔는데 들어가야 되나 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같이 어떻게 오셨어요? 네, 처음 맞는 그 첫인상을 이렇게 하시면요, 이것도 마이너스, 그죠? 네, 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 분위기야 뭐 당연히 우리가 경건하고 좋습니다. 또 식당에를 이제 모시고 가는데요, 막 줄 서만 그 있죠, 새치기 하시고 막 먼저 뜨네 마네 뭐 이렇게 뭐 밥을 많이 떠갔네 뭐 이런 것들 도요,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상처로 다가갈 수 있는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MOT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나름 신경 쓰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만큼 못 따라가겠는데요. 오늘 제가 딱 여기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저에 대한 인상 어떠셨습니까? 앞에 계신 채로 질문을 자주 드리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인상. 네, 부드럽고 웃는 얼굴이라서 괜찮았나요? 네. 예?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사진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바로 정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고요. 네, 설령 그것이 거짓일지어도 마음을 닫고 딱 던져주시는 저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상을 부드럽고 미소 지어주니까 참 좋더라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딱 들어오는데요, 엘리베이터 하는데 교회 미인들이 다 거기 타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장 절세미녀 세 분이 타고 계신다고, 저랑 같이 타신 우리 세 분의 어머니. 어찌나 인사들을 그냥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제가 어이구 땅에 폴더 됐습니다. 폴더. 너무 인사를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저도요 여기 우리 소망교회 교회인분들 만나고 나서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상은요 사람에게도 포함이 되고요 사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요약된 평가를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에 대한 인상을 지금 좋게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을 처음 딱 대면했을 때 5초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선입견 가지고 어떨 것이다, 외형적인 모습을 또 보고서는 그렇게 평가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좀 성도로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뭐 성형수술해라, 비싼 옷 입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결혼식에 왜 수트 입고 갑니까? 청바지 안 입고. 그것은 다 어떤 인간에 대한 예의고 격식이기 때문에 차리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좀 못나게 나왔네요. 자,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어떤 이미지 있으십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뭔가 저는 유재석 씨 하면요 뭔가 말도 잘하지만 친절하고 뭔가 희생할 줄 알고 좀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누군가의 이미지를 잘 갖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우리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이든 막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막 김 집사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 김 집사는 너무 좋아, 굿이야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뭔가 다가가야 하는 그 총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만 사랑해,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절대로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뭔가 표현해 줘야 되는데요, 그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요 그 사람에 대한 독특한 감정이나 고유한 느낌이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요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교회 오니 반응이 없군요. 제가 여학생들을 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사진 딱 띄우면요, 그날 수업은 끝났습니다. 네. 인기가요, 인기가 누군지 아시죠? 예, 올해 4월에 엄청난 절찬리의 그 방영으로 끝난 예,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친구가 이 드라마를 찍고 나서 편당 이제 중국에도 많이 진출하는데 편당 CF 출연료를 한 15억 정도 받을 거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에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쵸? 이 친구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얘를 너도 나도 우리 좀 쓰자. 출연료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보통 기업에서 뭐 10억, 15억씩 내는 거, 뭐 중소기업에서는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하고 긍정적인 그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그 이상의 무한의 가치를 우리 회사의 자산의 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송중기라는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그냥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요,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할 겁니까? How?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지 메이킹 잘해서 우리 개인의 브랜드 호감 높아지고요. 그러면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니지? 저 사람 교회 다니네? 라고 호감이 되면요,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개인의 무한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표정입니다. 네, 너무 귀엽죠? 저희 아들은 아니에요. 네. 저희 아들은 얘보다는 조금 잘생겼어요. 네, 좀 잘생겼는데 딱 표정 아가 보니까 전부 갑자기요 너무 밝은 표정이 되셨어요. 방금까지는요 한 3분의 1 정도는요 어떻게 하나 보자 요런 표정이셨는데요, 아기 얼굴 딱 보이자마자 밝게 표정 지으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는 그냥 무장 해제가 돼버리잖아요. 요 표정을요 딱 내일부터 회사 혹시 다니십니까? 예? 세상에 잘 만났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내일 가서 아유 부장 선생님, 예, 이겁니다. 예, 아니 교장 선생님 왜 저러시지?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원래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표정으로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네, 가끔요 교회 갔는데 무서운 분들 계십니다. 안 계실 것 같죠? 교회 갔는데 김권사님, 김장로님, 네, 예배 시간에 여기 육걸이 이렇게 내려갔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다가가기 무서워. 교회 안에서도 이러신데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뭐 말 안 해도 뭐 표정 중요합니다. 엘버트 메르비안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게 뭐 서비스 강의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맨날 나오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말하기를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제스처를 사용하고 뭔가 표정을 짓고 대화를 하잖아요. 가장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요소에는요, 물론 우리 외형적인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표정, 네, 또 우리의 어떤 제스처,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제스처 해봐, 아니면 뒤로 가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제스처들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호감이 있냐 없냐를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청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짧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요, 아까 우리 송중기 씨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소리 좋은 연예인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우리 이쪽 좀 젊으신 분들께 질문 던지겠습니다. 누구 있으시죠? 연세 좀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 또래 혹은 조금 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딱 두 분류예요. 이제 제가 어르신들께는 잘 안 여쭙고 젊은 분들한테 많이 여쭙는데, 이성균 나오면 제 또래, 요 금방. 그 밑에는 저기 무슨 이름이 뭐죠? 왕으로 나왔는데 요즘 말고요,
뭐 이렇게 얼굴 잘생긴 친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친구가 나와요. 그 친구는 아역 배우였는데 지금 잘 커가지고, 네, 있습니다. 제가 혼란에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이름해서 목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도요, 목소리가, 맞아요. 여진구. 젊으시네? 이거는 저랑 비슷하신데? 이상하네. 예. 여기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지금 이게 여진구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아역 배우인데 지금 커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걔가 말 한마디만 딱 던지면 여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좀 비슷한 또래는 이선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진구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 네, 가셔서, 발성하신 다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히 다른 그 위엄과 카리스마와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보이스 트레이닝 전문 강사인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를 따로 부르시면 제가 배에 막 밀면서 예, 소리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밝은 표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들 안 지으세요. 예. 자, 밝은 표정은요, 사람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얼굴 아닙니까? 누가 보자마자 발 보겠습니까? 얼굴 보지요. 예, 얼굴 매우 중요한데 예쁘게 생기면 플러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 다 똑같으면 좋을 텐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호감 가는 얼굴을 주셨고요. 대부분은 그냥 평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사람은 쳐다보게끔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무기가 바로 표정입니다. 근데 표정을 어떻게 해요? 웃어야지요. 뭐 어떻게 해요? 웃어야지요. 네. 그것이 결국에는 저의 인성을 드러내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교회의 얼굴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그런 표정을 질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역시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승무원이 3개월 동안 지근지근 밟혀요. 저도 웃을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이러고 있더라. 목사님 이러고 있더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주제만 던지고 가면 다음 주부터는요, 서로 웃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그 권찰님 같은데 얼굴은 네 권찰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얼굴은 이 권찰님처럼 저보다 어려 보여서 네 그러신데요. 예, 권사님이셨군요. 권사님, 네 서로 예 좋은 표정 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네, 미소 가족에게도 지어주시고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집에 가면 손발이 오그라들거든요. 네, 형제 같은 저 마이 브라더에게 신랑 브라더거든요. 저희는 네, 갑자기 막 사랑해 뭐 이런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이렇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던진 이 미소가요. 정말 그냥 한번 웃었을 뿐인데 한 영혼을 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시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요, 어머 저 사람 괜찮네? 예, 이것도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있어요. 고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는 말이 있죠. 네, 왜 그렇습니까? 짓는 대로 근육이 그렇게 굳어버려요. 예,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거기에 근육이 딱 생기는 것처럼요, 얼굴도요 해주지 않으면요 딱 굳어갑니다. 예, 그래서 계속 웃어야. 네, 한번 웃어볼까요? 약간 지금 몇 분 이렇게 계세요. 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약간 네, 예, 이게 수평선이 되시면 안 되고요. 예, 입꼬리가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예, 자. 그 와중에 요런 분들 좀 계세요. 네, 표정 관리 너무 안 되시는 분들 곤란합니다. 네, 저기 뒤에 좀 계신 것 같아. 아니 안 돼요. 예, 저희 같이 웃어주시. 네, 저희가 오늘 목적은요 이게 답니다. 네,
웃자. 네. 해서 웃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잘 웃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미소를 지어주실 때도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잘 웃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으라고 했더니 화를 막 내시는 분 계시고 이렇게 저는 습관이 돼서 이게 잘 안 내려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미소를 지실 때는요 첫 번째 눈빛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아우, 너무 좋으세요.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안 당기면 안 돼. 이것도 웃긴 웃는 건데 마음이 없어요. 진정성, 영혼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영혼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이. 네. 그리고 미소를 지어주세요 했더니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건 하나님만 못하세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어떤 손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승무원 진짜 무섭더라. 아, 네, 식사 시간이에요. 손님 식사 저희 비빔밥하고 스테이크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아, 네, 비빔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비빔밥. 음료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주스. 네, 주스. 네, 말씀하신 주스.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원래 표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거기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미소의 유지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눈이 안 웃으면요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모나리자 보시면 눈을 가리면 입이 웃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입을 가리면요 눈이 이 얼굴 자체가 웃고 있는 미소가 없죠. 그만큼 눈이 안 웃으면 웃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웃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입도 중요해요. 예, 이거 흔히 썩은 미소라고 썩소라고 부르는데요. 이러신 분들 자기는 모른다? 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서 오늘 한번 거울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양쪽으로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비웃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 계신다니까요. 네, 제가 지금 찝을 수가 없어요. 시험 드시니까 오늘은 다 잘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집에 가서 핸드폰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혹시 한쪽으로 가지 않나 해서 치아, 입이 이렇게 보이게 웃어주시고요. 그다음 시선 처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권사님, 네, 음흉해 보여요. 네, 시선을 너무 옆으로 돌리시거나, 네, 이렇게 까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상대방으로 알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시선 처리이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리 예, 이렇게 생기면 조금 용서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우리가 매너 있게 예, 시선 처리까지도 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웃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제가 몇 시까지 할까요, 목사님? 한 15분? 20분?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으시죠? 네,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아가는 집에서 엄마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네, 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늘 제 타겟이에요. 네, 제가 언제 선생님을 또 이렇게 시켜봐. 예. 그쵸? 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예. 아까 목소리의 중요성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목소리와 함께 미소와 함께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서서 할까요? 예. 네. 이렇게 하시는데요. 안 됩니까? 아, 네. 안 되신대요. 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셔서요. 네, 그럼 저를 봐주시면서 네, 해주십시오. 자, 그 대신에 제가 얼레리 꼴레리 네, 따라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얼레리 꼴레리 네, 유지 네, 사랑스러운 눈빛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협조를 구해주셔서 제가 뭐 선물 드릴 게 없네요. 네. 네, 자, 그래서 마음을 담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미소의 3요소 오늘 꼭 기억해 주셔서요. 네, 어디 가서도, 정말 교인답네라는 소리 같이 우리 들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인사는요, 그 김성근 감독 잘 아시죠? 이 감독님이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 감독으로서의 역량까지는 제가 야구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매너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교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독을 맡으면요 무조건 인사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코칭을 하셨대요. 그것이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격을 드러내고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넘어가면서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팀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조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의 매너와 인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인사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서요. 인사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목례, 뭐 보통례, 뭐 정중례,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에서 정중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중례는 큰 감사나 큰 사과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례는요 그냥 우리 보통 우리도 만났을 때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목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목이 이렇게 인사한다고 목례가 아니고 눈목자지요. 그래서 아이 컨택하면서 하는 인사. 이렇게 하는 인사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눈으로 하는 인사인데 이럴 때는요 뭐 복도라든지 진짜 멀리 있는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목례로 하시면서 다가가서 인사하는 이런 방법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요 인사를 먼저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인사는요 내가 먼저 한다. 내가 먼저. 요것이 포인트고요. 항상 밝고 명랑하게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 권사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항상 밝고 명랑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